이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베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오늘 히스토리쇼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이유, 그 중에서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신청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44년 신일 철주금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제징용 관련된 이야기는 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식님을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은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당시 많은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한국 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를 얻어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체결했던 한일협정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이라고 불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 식민지 시기의 배상을 국가 차원에서 합의하자는, 쉽게 말해 돈 줄 테니까 퉁치자 라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보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소송은 2012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라는 판결을 내린 뒤 급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개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송까지 막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죠.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13년 8개월이라는 길고 긴 시간 끝에 이춘식님 외 4명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4분 중 이춘식님을 제외한 3분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춘면님 등 5명이 일본의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2019년 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습니다. 두 피해자들의 대리인단은 일본 기업도 찾아가고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몰수를 신청합니다. 이 자산 몰수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이에 신일철 주금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R과 후지코시사와 대성산업의 합작법인인 대성나찌유합공업의 자산이 일부 몰수됩니다. 자산이 몰수되었다고는 하지만 몰수된 자산은 주식의 형태로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의 현금화는 기업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무시로 일관했죠. 참다 지친 피해자들은 몰수한 자산의 매각까지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일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따지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논란이 계속되자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고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거한 행동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중재위원회 개최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국제법에 의거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안건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예고를 합니다. 수출 규제, 비자 발급 중지, 관세 확대, 이러한 제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이미 대법원에 전범기업과 관련된 소송이 몇 개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상이 이뤄질 테니까요. 아마 더 무서운 것은 수십만 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해오는 것이겠죠. 일본 기업의 경제적 피해란 안 봐도 뻔하다 라는 생각일 겁니다. 결국 이번에 발생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역시 이 강제징용 배상이 하나의 원인인 셈이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90대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범 기업들은 정부의 뒤에 숨어 그저 조용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말고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다른 몇몇 이유들이 존재할 겁니다. 국가 대 국가라는 관계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얘기한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라는 하나의 역사적 이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 내용들의 레퍼런스는 동영상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